손혜원 의원이 나는 이제 쉬겠다라고 휴식을 선언했는데요. 설 연휴 기간 동안 박지원 의원을 다시 겨냥을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 내용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자, 그제였어요. 손혜원 의원이 무소속입니다.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정치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이다. 이제 그만하셔야겠다. 라고 공세를 갑자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박지원 의원은 사실 요 앞에서 나 손혜원 의원이랑 엮고 싶지 않다. 이제 나한테 그 이슈 묻지 말라. 라고 사실상 휴전선언을 제안했는데 손혜원 의원이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포를 위해 목포 3선 의원인 박지원 의원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 목포를 제대로 발전시킬 좋은 후배 정치인을 찾아보자. 이 말은 박지원 낙선운동을 내가 해보자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명절 기간에 손혜원 의원이 왜 이런 메시지를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던졌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민평당에서 발끈했습니다. 민평당의 반대 입장, 반론도 한번 들어보시죠. 김정현 민평당 대변인인데요. 검찰 수사나 신경 쓰기 바란다. 예의도 없고 금도에도 어긋났다. 일단 발끈했죠. 설 연휴에 악담이 나는 손혜원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악의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조홍천 의원님, 손혜원 의원이 왜 지금은 상태로선 가만히 있는 박지원 의원을 다시 공격한 겁니까? 예, 제가 뭐 손혜원 의원 마음속에 갔다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아는 손혜원 의원은 어떤 이슈에 뭐 속칭 꽂히면 그리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끝장을 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좀 좋게 얘기하면 진정성은 갑이죠. 진정성은 있다. 예. 지금 이 목포 이게 처음에는 뭐 투기였다가 그다음 권력형 비리였다가 또 이해관계 충돌에서 뭐 붙인 그 고훈 대상자 선정 갑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사실 뭐 이 정도로 되면서 설 연휴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좀 뒤로 밀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손혜원 의원 자신에게는 이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께서는 목포 적산가옥을 개발을 통한 그 관광거리, 문화거리 조성이라는 자신의 진정성이 공인받는 날까지 아마 싸우실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을 공격할 거다. 근데 자신이 보기에는 박지원 의원은 처음에는 뭐 숟가락 얹으려고 했다가 예. 나중에는 또 자기를 공격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또 마음에 안 들었을 수가 있겠죠. 제가 손혜원 의원 속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손혜원 의원 그 스타일에 의하면은 정말 진정성은 있는 분이거든요. 혹시 노영희 변호사님 이게 말입니다. 목포의 지역구를 둔 박지원 의원을 계속해서 손혜원 의원이 공격하는 모양새가 일각에서 저희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다음 총선에서 목포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근데 본인은 다음에는 정치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초창기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초창기만 해도 또 역시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제 지금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좀 출마할 가능성도 사실은 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인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박지원 의원이 삼선 의원이기도 하지만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예. 그래서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얘기를 사실 하신 적이 있었고 본인 이외에 다른 후보자를 조금 물색하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박지원 의원이 사실은 이 상황에서 뭐 손혜원으로부터 공격을 사실 지금 많이 받고 있고 또 이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이름에 물색하게 조금 약간 몰리는 듯한 지금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정치를 앞으로 이걸 오히려 기회 삼아서 하려면 예. 예전에는 뭐 특별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본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목포의 그 문화재 거리 지정으로 인해서 목포
그 시민들의 마음을 얻고 실질적인 이득이 목포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간다면 오히려 또 다른 종류의 꿈을 꾸어볼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정치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쩌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각도를 틀 수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의 이번 메시지, 박지원 의원을 겨냥한 이번 메시지가 지난달 20일에 손혜원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한번 한바탕 주고받은 뒤에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목포 출마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더 이상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그럴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면 제가 그분을 돕겠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섞이지 않을래요. 이번 정치 그만해야 된다. 목포의 후배 정치인을 찾아보자라는 손 의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6일간 복지시설, 전통시장, 공공기관에 세배를 드리고 서울로 간다. 어느 국회의원이 박지원처럼 금기원래 하던가. 금기원래. 금요일에는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가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이제 지역을 챙긴다라는 말이죠. 금기원래. 아니요, 한다. 거꾸로. 거꾸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국회 출근하고 금요일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는 지역에 있는 그렇군요. 거예요. 네. 어쨌든 서울과 지역을 부지런히 오고 간다는 뜻이 금기원래. 순서를 바꿨군요. 금기원래 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어필하는 모습인데 김 장관께서 보시기에 손혜원 의원의 이번 메시지 어떻게 풀이되세요? 일단 손혜원 의원의 말을 풀이하자면 이런 거 같아요. 목포는 내 땅이다. 목포는 내 땅이다. 뭐 목포는 내가 접수한다. 뭐 거의 그런 심정으로 내 구역이다. 그런 심정으로 던진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참 정말 이 선동 전문가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원래 이게 시작이 된 이슈는 그 국회의원의 초기, 그다음에 이해 충돌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박지원 의원 간의 정치 경쟁으로 이슈를 전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슈 전환이다. 네, 왜냐하면은 실제 본질은 손혜원 의원이 얼마만큼 불법을 했고 사적 이득을 취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 이거에 관심이 집중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체급 높은 다른 당의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과 정치적인 공방을 하는 걸로 이슈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선동적이고 그런 이미지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거꾸로 던지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본인 지역구는 어쩌고요? 마포는 어떠냐? 네. 아니 본인 지역구는 잘하고 계신지 묻고 싶은데 전혀 민심을 안 듣고 계신 것 같으세요. 더군다나 지금 야당에서는 참 저희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이름을 넣어서 방지법이 나오고 있어요. 손혜원 방지법. 손혜원 방지법.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중하고 사실 반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더 이런 식으로 이미지 전환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참 국민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손혜원 의원이 설 때 좀 쉬시지 왜 설날 굳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의도가 이미지적으로 좀 저는 좀 느껴지는 바가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있다. 네, 첫 번째 설에는 가족들과 그 시간대쯤이면요 가족들과 다 같이 모여서 뭐 심심하니까 TV 보고 이런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족들끼리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평화로움이에요.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의도는 진흙탕 싸움으로 이끌어가서 이제 좀 지겹다. 이 이슈 자체가. 네, 이슈 자체가 지겹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또 정치인들 또 저러고 싸우고 있구나 예. 하면서 자신의 것을 좀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의도 또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목포로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손혜원 의원의 이 사건들은요. 목포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사실은 목포는 지지층이 그래도 있어요. 예. 있다 보니까 목포에 집중하다 보면 지지층의 이야기들도 듣고 뭐 이럴 수도 있겠네 저럴 수도 있겠네라는 어떠한 의견들이 같이 상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이야기들이 좀 접힐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싶은 박지원 의원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약간 좀 정치 싸움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치적 이미지 의도를 좀 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